안녕하세요. CNN 실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실습 이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요 MNIST DNN이라고 하는 모델 정의 부분을 클래스화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실제로 교수님은 요 코드는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냐면 이렇게 드라이브에 사본을 저장하고 만들어 볼게요. 사본을 만들고 이 부분을 지금 모델이 들어가 있는 부분을 이렇게 지운 다음 실제로 이렇게 복사를 해 넣어서 기존에 있던 DNN 모델을 모델 클래스화라고 이름을 바꿔서 여러분들에게 코드를 제공한 겁니다. 자, 주의사항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실습하시면서 실수하기 좋은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세션 관리 여기 있네요. 런타임 유형 변경이네요. 런타임 유형 변경에서 GPU를 교수님처럼 세팅해 놓지 않으면 이게 넌으로 되어 있어요. DNN부터는 이 하드웨어 가속기를 GPU로 명시해 주지 않을 경우 학습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결국 딥러닝, 인공지능의 발전의 3요소 중에 하나가 하드웨어의 발전이었잖아요. 여러분이 이 실제 연산 장비인 GPU를 잘 활용하셔야 더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는 모델 설계, 빠른 학습, 그리고 다양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런타임 유형을 GPU로 변경하시고 시험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종종 교수님한테 교수님 저기 GPU는 어떤 GPU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느낌표 하시고 NVIDIA SMI라고 하는 명령어를 실행을 하시면 여러분이 지금 구글 콜앱에서 여러분에게 할당해준 GPU 장비를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실제 지금 정보가 보이는데요. 이 NVIDIA SMI라고 하는 명령어를 통해서 여러분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GPU 드라이버의 버전, 그리고 쿠다 버전 이렇게 보이죠? 그리고 GPU는 실제로 테슬라 T4라고 쓰여 있네요. 그리고 이 GPU의 메모리는 총 15기가 정도 쓸 수 있다라고 잡혀 있죠. 실제 여러분에게 할당된 GPU를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걸 이용해서 여러분들 세션에서 특정 프로세스를 사용하고 있다면 프로세스가 보일 겁니다. 일단은 지금 현 세션에서 별다른 프로세스가 돌고 있지 않아서 이 프로세스 항목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골치가 아프다, 이런 거 알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가리시면 되고요. 한 번 정도 궁금하신 친구들을 위해서 교수님이 실제로 여러분들이 GPU 프로그래밍을 할 때 할당받은 GPU의 메모리 양 정도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아무쪼록 MNIST DNN의 그 차이는 모델 클래스화에 있었고 실제로 그 클래스화를 통해서 학습이 잘 이루어지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대망의 클래스화한 부분입니다.
다음 손실함수 시행하고 자, 학습 들어갑니다. 에포크를 돌면서 코스트를 출력하고 있죠. 결국 위와 같이 모델을 정의해서 학습이 잘 이루어진다는 것을 눈으로 보고 계신 겁니다. 자, 중요한 거 다시 한번 복습할게요. 여긴 클래스 이름이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바꾸셔도 됩니다. 템플릿이에요. 이 부분은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이 부분, 모델 정의, 그리고 정의된 모델 중에서 초기화가 필요한 부분 초기화, 실제로 모델에 대한 인아웃, 레이어의 인아웃을 정의한 forward 함수, 이 부분, 기존에 리니어라고 정의했던 부분에 대한 이렇게 리니어라고 정의했던 부분에 대한 셀프 붙이는 거 주의사항이었죠. 아무튼 뭐 계속 학습이 될 거고 막 끝났네요. 그리고 모델 평가를 하면 이렇게 98.29%가 나오죠. 교수님이 이제는 여러분 CNN 모델에 대해서 엠리스트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은 아까 교수님이 엔비디아 SMI를 통해서 현재 나에게 할당된 GPU를 확인하는 방법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 보이세요? 지금 교수님이 이 엠리스트 CNN을 맨 처음에 수행할 당시에는 교수님한테 K80이라고 하는 GPU가 할당이 됐고 12기가가 조금 안 됐었어요. 근데 지금 이 녀석을 실행할 때는 아이고 사라졌네요. 다시 이거 수행할게요. 16기가가 조금 안 됐죠. 여기요 여러분. 테슬라 T4라고 하는 GPU가 할당됐었고 16기가가 조금 안 됐어요. 콜앱에서 그러니까 즉 구글이 옛날에 본인들이 쓰던 GPU를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GPU를 매년 사요. 엔비디아라고 하는 그래픽 카드를 만드는 회사는 매년 새로운 성능, 즉 신제품을 매년 내놓습니다. 여러분의 핸드폰이 뭐 갤럭시 7, 8, 9, 뭐 10 이런 식으로 좋아지는 것처럼 GPU도 매년 좋아져요. 그럼 과거의 GPU를 다 같이 이 콜앱 운영을 위해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한테는 랜덤 할당하게 되면서 K80 12기가가 할당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한테는 T4 머신이 할당되어서 이렇게 16기가가 조금 안 되게 할당되기도 합니다. 이건 랜덤이기 때문에 아쉽지만 여러분 내가 12기가 할당받았다고 해서 아쉬워하실 건 없어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 똑같이 CNN 모델 하는 부분도요. 어떻게 했냐? 요거 4분 만들었어요. 여러분 엠리스트 DNN 하던 거 4분 만들고 교수님이 바꾼 건 모델 정의하는 부분입니다. 닫을게요. 요 모델 정의하는 부분만 교수님이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실제로 코딩을 하실 때에는 여러분 가지고 있던 엠리스트 DNN 요 노트북 파일을 활용하셔도 돼요. 이 CNN 모델을 정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핵심은 이 부분입니다. 자, 버전 1에 대한 모델을 정의를 할 때 레이어 1, 레이어 1, 레이어 2, 레이어 2에 대한 인아웃을 지금 다 정의를 해놨어요. 여러분은 이 인아웃에 대한 디스크립션을 보고 프로그램을 하시면 됩니다. 자, 컨보 ED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컨볼루션 레이어 2D를 내가 아직 낯설다. 좀 더 공부하고 싶다 하면은 구글에 파이토치 tochi.nn.conv2d를 검색하시면 바로 도큐멘테이션으로 넘어갈 수 있죠. 자, 사용하는 방법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규먼트에 대한 인자 보는 법에 이제 익숙해져야 돼요. 여기 인 채널의 맨 첫 번째 인자는 내가 인풋 채널의 수, 두 번째 인자는 아웃풋 채널의 수, 그리고 세 번째는 커널 사이즈,
그리고 네 번째는 스트라이드, 다음 다섯 번째는 패딩.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여러분 이렇게 대입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스트라이드는 1, 그리고 패딩은 0. 이런 것들이 디폴트 값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접 이렇게 스트라이드와 패딩을 만약에 써주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self.conv1은 to치.nn.conv2d에 1과 32 이렇게만 정의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커널 사이즈는 디폴트 값이 없네요. 여기 보세요. 커널 사이즈 디폴트 값 없으니까 반드시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커널 사이즈는 3 이렇게만 하면 자동으로 생략되어 있는 값이 뭐냐? 스트라이드는 1, 패딩은 0, 딜레이션은 1, 그룹스는 1, 바이어스는 true, 패딩 모드는 제로스. 이게 자동으로 들어가요. 즉 디폴트 값이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교수님 어땠죠? 이 패딩을 변경해주고 싶었어요. 왜? 패딩이 0이면 사이즈가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스트라이드 1에 패딩 1이라고 써준 겁니다. 이렇게 실제로 nn.conv2d를 사용하는 방법을 여기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고, 각각 뭐 스트라이드와 패딩, 딜레이션, 뭐 다일레이션 혹은 그룹스 이런 파라미터들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확인하시면 돼요. 이렇게 친절하게 한 줄로 요약되어 있기도 하네요. 여러분 패딩 모드 지난 그 이론 시간에 교수님이랑 같이 이야기했던 거는 제로 패딩이었어요. 그쵸? 0으로 패딩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보통 제로 패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제로 패딩을 많이 써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사용법을 간단히 예제로 써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참고하시면 되는데, 커널 사이즈를 직접 이렇게 커널 사이즈라고 쓰지 않고 여러분이 세 번째 인자가 커널 사이즈잖아요. 이렇게 3으로 넣을 수 있어요. 3으로 넣으면 3x3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3x3 정방 커널을 쓰겠다는 거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정방 커널이 아닌 커널을 쓰면 3x5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28x28 이렇게 가로와 세로가 동일한 크기의 영상을 입력해서 사용할 거기 때문에 커널 사이즈는 그 가로와 세로 크기가 같은 3x3을 사용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ReLU 사용 방법은 nn.rel로 똑같고요. 맥스 풀링 2D도 여러분 커널 사이즈와 스트라이드를 통해서 정의할 수 있었다라는 거를 이론 시간에 배웠습니다. 근데 교수님 이거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맥스풀 2D를 사용해야 되죠? 라고 하면 또다시 어떻게 검색한다? 구글에다가 이렇게 파이토치 토치.nn. 하면은 맨 위에 항상 원래는 파이토치.org 안에서 검색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요즘 구글이 워낙 검색이 좋으니까 교수님이 그냥 상단에 쳤습니다. 자, 이렇게 맥스풀 2D가 나오죠? 그러면 이렇게 맥스풀 2D 역시 사용 방법은 디폴트 값이 없는 부분은 여러분이 직접 정의해 줘야 되죠? 그래서 여기 커널 사이즈가 지금 디폴트 값이 없네요. 그래서 커널 사이즈 정의해주고 스트라이드는 디폴트 값이 여기 써있죠. 디폴트 밸류 is 커널 사이즈라고 써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커널 사이즈와 다르게 해주시고 싶으시면 명시적으로 스트라이드를 언급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스트라이드 2를 썼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맥스풀 2D라고만 써도 무방하다. 왜 이렇게 써주냐? 명시적으로 스트라이드를 통해서 크기가 얼마나 작아지는지를 계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명시적으로 써준 겁니다. 똑같이 사용 방법 이렇게 있죠, 여러분. 자, 이렇게 스트라이드가 2라고 되어 있으면 가로, 세로 모두 다 스트라이드 2를 적용하겠다는 뜻이고요. 스트라이드가 2, 1로 되어 있으면 가로, 세로에 대한 스트라이드 적용하는 게 다른 겁니다. 아셨죠? 여기 보면 H아웃은 스트라이드 0의 영향을 받고 W아웃은 스트라이드 1의 영향을 받는다 그랬죠?
H가 height에서 높이, W가 width에서 가로의 길입니다. 스트라이드 0은 H에 영향을 미치고 스트라이드 1은 W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게 정방이 아닐 경우에는 H와 W가 각각 연산되기 때문에 각각 어디에 영향을 미치는지 반드시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교수님이 여러분한테 권장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이 사용하실 CNN 네트워크는 대부분 다 정방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정방이 아닌 케이스를 여러분들이 직접 디자인하실 일은 지금 단계에서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수님이랑 같이 맥스풀 2D까지 알아봤습니다. 어쨌든요,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이와 같은 CNN 모델의 디스크립션을 살펴보면서 모델을 기술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컴브 1 들어가죠. 채널 1채널 들어가서 32채널 나온대요. 그러니까 1에 32, 커널 사이즈 3, 스트라이드 1, 패딩 1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ReLU는 별도의 파라미터가 없기 때문에 디스크립션이 되어 있지 않고요. 맥스플링은 파라미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커널 사이즈 2, 스트라이드 2라고 명시적으로 써줍니다. 다음, 레이어 2에 대한 컨볼루션은요. 32채널이 들어가서 64채널이 아웃으로 나오네요. 32 들어가고 64 나옵니다. 커널 사이즈 3, 스트라이드 1, 패딩 1이라고 디스크립션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정의해주고요. ReLU는 별도의 파라미터 없으니까 그냥 정의합니다. 또 두 번째 레이어의 맥스 폴링 역시 커널 사이즈 2, 스트라이드 2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여러분이 커널 사이즈 2, 스트라이드 2라고 정의해 줍니다. 그리고 FC 레이어는 어떻게 되어 있죠? 인풋이 3136이라네요. 근데 이 3136은 7x7x64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7x7x64를 3136이라고 명시적으로 36 이거 뭐죠? 에고 3136이라고 이렇게 명시적으로 쓰셔도 되고요. 이 3136에 어디서 왔는지를 알기 위해서 그냥 풀어서 7 곱하기 7 곱하기 64로 둬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웃풋은 10이니까요. 10이라고 쓰고 바이어스 역시 설정할 거기 때문에 true라고 뒀습니다. 밑에 카이밍 언더바 유니폼은 여러분 다양하게 바꿀 수 있죠? 여러분 사용하신 거 보니까 카이밍 말고 자비의 방법으로도 잘 사용하시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어쨌든 요대로 지금 요 모든 레이어를 풀어서 정의를 했고요. 포워드 태우는 방법은 어떻게 했었죠? 네, 요 X가 입력입니다. CNN 모델에 태우는 입력인데 실제로 저게 어디에서 반영이 되는 거냐면 여기 여러분 모델 학습을 할 때 요 모델에 X 태우잖아요. 요 X 데이터가 지금 요렇게 들어간 거예요. 요렇게 들어갔을 때 여기네요. 이렇게 들어왔을 때 순차적으로 컨볼루션 1, ReLU1, 맥스풀링1, 컨브 2, ReLU2, 맥스풀2 이렇게 거친다라는 걸 지금 이 포워드에서 인아웃을 정의를 해놓은 거였죠. 여러분 여기를 만약에 NN 뭐 아니면은 뭐 PP 했으면 여기 PP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근데 그냥 여러분 그 템플릿처럼 정형화 두시려면 그냥 X라고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버전 2는 뭐였죠? 요 모듈 하나 이렇게 CNN 모델 안에서도 여러분이 반복할 수 있는 것끼리는 묶어서 모델화 했었죠. 그래서 여기 지금 셀프 레이어 1이라고 하는 모델 하나, 셀프 레이어 2라고 하는 모델 두 번째를 정의를 했습니다. 모듈을 만들기 위해서는 NN 시퀀셜이라고 하는 걸로 묶으면 된다고 했었고요.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은 이렇게 같아요, 여러분. 실제로 셀프를 떼는 거 이외에는 동일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슈가 없어요. 단 레이어 1 앞에 셀프, 레이어 2 앞에 셀프 쓰셔야 되는 거는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 포워드에서도 풀어 쓰지 않고 어떻게 한다? 모듈별로 묶어서 데이터를 태울 수 있다. 이렇게요. 레이어 1에 X 데이터 넣어서 출력 나오고 그러면 지금 이 아웃풋이 뭐냐면 이 시퀀스에 있는 컨브 2D, ReLU, 맥스풀 2D 딱 나온 결과가 아웃풋에 담깁니다. 그리고 레이어 2에는 컨브 2D, ReLU, 맥스풀 2D를 딱 나온 결과가 이것도 아웃풋에 담겨요. 그리고 이 아웃풋을 이렇게 바꾸고
그 다음에 FC 레이어에 태워서 출력을 내는 모델을 이렇게 버전 2로 교수님이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어렵나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모듈화라고 하는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이 모듈을 이제 여러 개를 만들어야 돼요. 뭐 5개도 반복해서 만들고 해야 될 텐데 그럴 때는 풀어 쓰는 것보다 모듈별로 묶어서 관리하는 게 마치 그 우리 고급 C 시간에 배웠던 구조체와 같이 학생 정보가 변수명으로 낱낱이 있는 것보다 구조체로 하나로 묶어서 관리되는 게 훨씬 편했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아래에는 동일해요. 교수님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잠시만요, 여러분. 요, 요 부분을 그대로 갖다 썼으면 문제가 발생할 건데 교수님이 그 설명을 안 했네요. 여기 보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NN을 할 때는 데이터를 1D로 바꿨었어요. 2D 데이터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다를 거예요. 교수님이 이걸 실수했네요. 여기서는 더 이상 2D 데이터를 1D로 이제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애초에 입력으로 받는 데이터, 이 토치 비전을 통해서 지금 데이터 받는 게 2D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별도의 1D로 바꾸는 거 없이 그냥 디바이스에 태우시면 돼요. 이 NN에서, MNIST DNN에서는 일부러 2D 데이터를 1D로 바꿨어야 돼요. 왜였죠? 여러분들이 설계한 리니어 1에 해당하는 FC 레이어가 1D 데이터만 받아서 1D를 출력하기 때문이었죠. 이제는 CNN에서부터는 더 이상 공간 정보를 읽기 위한 2D를 1D로 강제로 만드는 작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도 테스트에서도 지금 굳이 그거 작업이 필요 없을 거예요. 그쵸? 보이시죠? 이 부분 다르다라는 거를 교수님이 설명을 놓쳤네요. 자, 이 부분 2D를 1D로 변경할 필요 없습니다. 주의. 여기도 주의. 이제는 그대로 쓴다. 이 부분 챙기시고요. 앞에서부터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먼저 런타임에 런타임 유형 GPU 만드는 거 확인하시고요. 자, 한번 CNN이란 걸로 결과를 내봅시다. 여러분 결국에는요. DNN이라고 하는 과정 다음에 양리큰 교수님의 CNN이라는 게 발전을 하기 시작을 했고 이 CNN이라고 하는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덕분에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요즘 그 눈에 잘 많이 보이는 컴퓨터 비전 분야가 굉장히 곽광받게 된 겁니다. 어디가 틀렸네요, 여러분. unexpected 어딥니까? 셀프 이 녀석을 unexpected 한다는 건가요? 일단 버전 2로 돌려봅니다. 버전 2는 이상이 없는데 버전 1에는 이상이 있다고 떴으니 일단 버전 2를 돌리는 동안 교수님이 버전 1을 디버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리고 있죠? 코스트 찍히면 학습 진행 중인 겁니다, 여러분. 자, 학습을 돌려놨고 커널 사이즈 3, 스트라이드, 패딩 1 오타는 없는 것 같고 컴보 2D 쓰기도 맞는 것 같은데 1, 32 지금 돌고 있어서 이 부분 수용 안 되겠죠? 그러면 모델을 정의를 위해서 복스 하시고 교수님이 별도의
아이고, 세션을 너무 많이 들고 있다고 GPU를 쓸 수가 없다네요. 그러면 얘를 끊고 닫고 들여쓰기 문제군요. 들여쓰기 문제네요. 들여쓰기예요, 들여쓰기. 찾았다. 토치. 이쪽에서는 토치를 실행하지 않았으니까. 들여쓰기였네요. 금방 잡아서 다행이에요. 이따가 버전 1도 모델이 돌아가는 걸 보여드릴게요. 지금 모델 2가 학습 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점차적으로 학습 에포크를 반복할수록 코스트가 떨어지는 걸 볼 수 있고, 최종적으로 학습된 모델에다가 이제 우리가 테스트 데이터를 태워서 프리딕을 할 수 있죠. 프리딕 한다라는 거는 모델 검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학습이 다 됐네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모델 검증을 해보니 98.47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네요. 그리고 앞에서 교수님이 버전 1이 돌지 않았었는데 버전 1의 문제는 여기 인덴트가 안 맞아서 모델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였고요. 또 이렇게 모델을 바꾼 다음에 다시 CNN 모델 정의하고 또 학습이 되는지 확인해 볼게요. 이번엔 컴브 1이 정의되어 있지 않다고 떴어요. 아까 복사하면서 여기 컴브 1 복사 안 했네요. 다시 그리고 모델 태우고 갑니다. 자,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죠? 여러분도 실제로 코딩을 하시다 보면 복붙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간혹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천천히 들여다보시면 문제가 어디 있는지 금방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아무튼 학습은 이루어질 거고 이젠 더 이상 요거를 여러분들이랑 같이 보고 있지는 않겠습니다. 가장 권장하는 방식은 버전 2와 같이 프로그래밍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잊지 마시고 오늘의 배웠던 내용을 기억하셔서 실제로 이제 이와 같은 디스크립션이 주어졌을 때 이렇게 CNN이라고 하는 모델을 정의하실 수 있으면 이런 엠리스트 분류 문제를 쉽게 해결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 CNN을 이용한 영상 분류기 실습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